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박나그씨입니다. 요즘 장마가 시작되어서 매일 비가 오고 있는데요. 시커먼 먹구름이 밝은 햇살을 가리고 땅에 내린 비의 흔적들이 공기를 떠다니면서 매우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일찍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깨끗하게 씻은 다음 부드러운 소파에 반쯤 기대어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 그 작은 것의 소중함에 참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흐린 날들의 연속이지만 여러분들께서 마음속 밝음을 잃지 않으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라는 책인데요. 어머니의 입장에서 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보내는 가슴 뭉클한 책인데요. 저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각색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30년 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러나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딸아, 오랜만에 너에게 편지를 쓰네. 잘 지내고 있니?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직장 생활은 좀 어때? 전화나 메신저로 자주 소식을 주고받으면서도 아빠는 항상 네 안부가 궁금하다. 떨어져 있으면 내 새끼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어디 아픈 데가 없는지부터 마음이 쓰이는 걸 어쩔 수가 없구나. 아빠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 내가 세상에 태어나 누군가의 안부를 이렇게 애달프게 그리워한 적이 있었던가. 아빠는 너를 낳기 전까지는 일이 주는 성취감에 취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었어. 솔직히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단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지. 하지만 너를 낳고 마음고생을 하게 되었어.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가인 너를 돌보기 위해 병원 눈치를 보면서 네가 갑자기 엎어져 다치거나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 등 매일매일 예측 불허의 삶을 살면서 처음으로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순간들을 겪으면서 너 하나 키우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어 실망에 빠지기도 했단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어.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왜 사람들이 행복을 말하는지, 왜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가 성장한다고 하는지 말이야. 만약 너를 낳지 않았더라면 더 크게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분명히 허했을 거야. 그러고 보면 너라는 존재는 인생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르겠다. 흔들릴 때마다 너를 생각하며 다시금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 네가 어느 날 결혼 얘기를 꺼내며 결혼하면 미국에서 살 것이라고 했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결혼할 때쯤이면 한국에 들어와 살겠지 싶었었고, 그때가 되면 자주 볼 수 있을 테니 지금은 보고 싶어도 참자 했었는데 아예 먼 타국에 눌러 앉겠다고 한 거지.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자식이 어른이 되어서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걸 축복해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니.
하지만 한편으로 서운하고 허전한 것도 사실이더구나. 아니, 처음엔 네가 멀리 떠나 살 거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어. 그러다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 나한테 많은 걸 선물해준 너에게,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할 너에게 아빠로서 무엇인가를 주고 싶다는 생각. 이제껏 나는 너에게 아빠였고 나에게 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다. 우리가 쌓아온 3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어쩌면 너무 가까이 있었기에, 그리고 앞으로도 늘 가까이 함께 있을 거라 생각해 미처 해주지 못한 말들이 많이 있다는 걸 깨달았단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 대충 헤아려 보니 지금까지 만난 환자만 20만 명 가까이 되는 것 같구나. 그들은 나름대로의 고통과 서름을 안고 나를 찾아왔었어. 그 중에서도 나는 너와 비슷한 또래의 청춘들을 만날 때 가장 가슴이 아팠다. 혹시나 너도 나에게 말 못하고 있는 게 있진 않을까 자꾸만 대입해서 바라보게 되었던 거지. 얼마 전에는 30살의 여자가 찾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더니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 그렇게 한참을 울던 그녀는 조금 진정이 되자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계약직 일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엔 예정된 결혼까지 없던 일이 되었다며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말하셨어. 그리고 덧붙였는데 이제 좀 시원하네요. 울고 싶었는데 저보다 더 걱정하실 부모님 때문에 마음껏 울지도 못했거든요. 라고 말하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내 마음이 어찌나 아프던지 무모한 자신감 뿐이라도 생기가 넘쳐서 한창 예쁠 나이인데 그녀는 눈물조차 마음껏 흘릴 수 없는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던가 봐.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곤 해. 하지만 청춘들이 취직을 못해 방황하고 그나마 쥐꼬리만한 월급을 한 푼, 두 푼 모으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안타깝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손가락질 한단다. 멀쩡하게 생겨서 대학도 졸업했는데 백수로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돈이 귀한 줄 모르니까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아냥대곤 하거든. 그러나 청춘들은 정말이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최선을 다했을 뿐인 것 같아. 하지만 막상 변변한 자리 하나 내주지 않는 세상 앞에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따름이야.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신이 부족한 탓인 것만 같아 마음 놓고 울지 못하는 게 아닌가. 세상을 탓하고 남 탓을 해봐도 뭐 하나 풀리는 것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것을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들 자신인 것 같아. 언제부터인가 네 또래인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 모든 것을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지금 불안하다면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증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것은 지금껏 진료실에서 만난 청춘들에게 못다한 이야기이자 30년 동안 너에게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러나 결혼해서 한국을 떠나는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단다.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 1년간 원고를 쓰면서 글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어. 40년의 세월 동안 정신과 의사로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 싶기도 했고, 내 글이 혹시나 아픈 청춘들의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낭떠러지로 미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했단다. 그러나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책을 펴내기로 마음먹었어. 더 늦기 전에 아빠밖에는 해줄 수 없는 말들 말야. 딸아, 사랑한다. 너는 누가 뭐래도 내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 말은 곧 네가 어떤 선택을 하건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지지한다는 뜻이야. 그러니 지금까지 네가 그랬듯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렴. 해보고 안 되면 뭐 어떠겠어. 까짓것 쉬어가면 그만인데. 최소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바보는 아니니까 그것으로 된 거야.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삶의 재미를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단다. 재미있게 사는 방법이 잘 안 떠오르고 자꾸만 화가 날 때는 이 책을 참고하렴. 실수투성이이고 부족하지만 재미있게 살고자 했던 아빠의 인생을 보며 힘을 내라, 우리 딸. 그리고 세상의 모든 딸들아, 파이팅이다. 늘 너를 아끼고 지지하는 아빠가. 못된 딸이 되어라. 네가 결혼하던 날 아침, 나는 한참 신부화장을 하느라 분주한 너를 뒤로하고 거리로 나왔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단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예뻐 보인다더니 너를 처음 본 날을 아빠는 잊을 수가 없다. 어머, 얘 좀 봐. 혀도 있고 입술도 있고 있을 거 다 있네. 다른 애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걸 마치 내 애만 그런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었지. 그뿐만은 아니었어. 한글을 금세 떼는 걸 보면서 어머, 우리 딸이 천재인가 봐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단다. 정신과 의사라 다를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건 다른 부모랑 똑같네요 라는 말을 들어도 나는 괴념치 않았다. 아니, 정말로 내 눈에는 세상에 너만큼 완벽하고 특별한 아이가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 그리고 네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 딸아, 미안하고 그리고 고맙다. 너는 씩씩하게 잘 커주었고 내게 많은 기쁨을 안겨주었어. 때로는 여느 부녀처럼 싸우기도 하고 사춘기 때는 속을 끓이기도 했지만 이젠 모두 다 행복한 추억이구나.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너에게 품었던 훌륭한 사람이란 무엇을 두고 한 말이었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른다. 모든 아빠가 그러하듯 아빠가 생각하는 너의 미래, 아빠가 생각하는 너를 만들어가느라 너에게 쓸데없는 걱정과 부담을 안겨주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너는 아빠의 방향을 번번이 빗나갔고 중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좌충우돌하는 가운데서도
너만의 길을 걸어갔지. 그 과정에서 나는 네가 걱정되어서 잔소리를 하기도 했고 네가 하겠다는 것을 진심으로 말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너는 왜 아빠는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냐고 따졌었지. 가끔 네가 화가 나서 나한테 말도 걸지 않을 때면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곤 했었어. 사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온전히 내 욕심이었던 것 같아. 내가 너의 앞날을 미리 생각해 두었는데 네가 그 길을 가야만 행복할 텐데 하고 단정한 내 오만이었던 거지. 그러던 어느 날 너는 나에게 말했어. 공부를 위해 떠난 미국에서 평생 함께하고픈 남자를 만났고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니 축하해달라고. 거기까지는 괜찮았단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 사람과 계속 타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어. 나는 네가 유학을 마치면 당연히 돌아와 곁에 있을 거고 결혼을 한다 해도 수시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정말 너를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거지. 솔직히 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네가 원망스럽기도 했단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어느새 네가 어른이 되었구나. 이제는 보내줘야 하는구나. 생각해보면 너는 이미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너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애써 부정해 왔는지도 모르겠어. 너를 내 품 안에서 계속 보살펴줘야 하는 아이로만 바라봤지. 처음부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아빠가 부족했어. 정말 미안하다. 인생에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 것 같아.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것, 여자에서 엄마가 되는 것, 또 엄마에서 다시 나로 돌아오는 것. 이 모든 게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 같지만 우리는 역할 변화에 따른 전환점을 거쳐야만 한단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들거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단다. 어느 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의 고리를 끊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해. 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자기를 키워준 부모의 세계를 깨고 나가야 한다. 그것은 자녀에게는 독립이고 부모에게는 상실이야. 나는 늘 너를 내 품 안에서 떠나보낼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네가 떠나겠다고 했을 땐 깊은 슬픔이 밀려오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너의 결혼식 날 나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아빠 독립식을 치렀다. 덕분에 나는 결혼식 때 눈물 콧물 흘리는 촌스러운 아빠가 되지 않을 수 있었어. 웃으며 너를 보낼 수 있었다. 딸아, 고마워. 네가 먼저 용감하게 부모의 세계를 부숴준 덕분에 나 역시 아빠 역할에서 졸업할 수 있었다. 30년 만에 너에게 털어놓는 이야기. 너는 이제껏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고 또 누군가의 선후배였으며 어느 회사의 직장인이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 순간 너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었고 앞으로 누군가의 엄마가 될지도 몰라. 해야 할 역할이 늘어나는 거지. 사람들은 보통 역할이 늘어날 때
그것 또한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 하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애쓰는 거야. 게다가 세상은 많은 것을 잘 해내는 사람을 능력 있다고 칭찬하고 다른 이에게도 그것을 권장하지.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잘하려 애쓰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 그러느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야. 내가 괴롭고 힘들어도 조금만 희생하면 모두 편하니까 내 목소리를 줄이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해. 우리네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왔었어. 자식을 위하느라, 배우자를 위하느라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지. 화병이 생기든 말든 자신을 방치한 채로 말야. 딸아, 만약 누군가 너에게 여자의 미덕을 이야기하고 모성을 운운하며 우리네 어머니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거든 귀를 닫아버려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해. 만약 상대방이 참 못됐다라고 비난한다면 칭찬으로 들어. 그래야 많은 역할을 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단다. 나도 능력 있는 의사,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친구, 좋은 아들, 훌륭한 상사가 되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 아니, 그렇게 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었어.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딘가에는 꼭 빈틈이 생겼고 문제가 발생했었어. 병원 일이 무사히 넘어가나 싶으면 네가 속을 썩였고 네가 잘한다 싶으면 갑자기 부모님께 문제가 생겼고 부모님이 조용하다 싶으면 또 다른 데에서 일이 생겼었지. 그러다 보니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애써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간 날은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 특히나 네가 어렸을 때는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을 달고 살아야 했다.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고 다 잘하려고 애쓰는 대신 어떤 역할이든 빈틈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게만 조절하면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었어.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뭐든지 잘하려는 욕심을 버린 거지. 건강한 자기애,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단다.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 확신하고 있거든. 어느 미국의 한 극작가가 말했어. 당신은 남의 사랑을 꼭 받아야 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로 삶의 중심이 되며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알게 될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결코 떠나지도 잃어버리지도 않을 유일한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그러니 가끔 역할에 따른 의무감이 너를 짓누르고 세상이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땐 차라리 남들에게 못된 여자라는 소리를 들을 각오로 당당히 맞서도록 해. 아빠는 언제나 그런 딸을 응원할 거야.